지인 말 듣고 샀는데 잘못 산 것 같아요. 충성, 제대한 지 20년이 되었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작가 송희구입니다. 이거 제가 군복에다가 커스텀한 거 아니고요.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서 매수한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문화센터에서 상담하다 보면 이런 사연들,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친구 말, 가족 말 듣고 샀는데 잘못 산 것 같아요 라는 케이스인데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있죠.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서 어떻게 개발돼서 뭐가 들어와서 대박난대. 주식이나 코인은 그런 일이 간혹 있긴 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왜냐?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실물 자산은 눈에 딱 보이잖아요. 시세가 다른 것보다 더 오르고 덜 오르고 이런 경우는 있어도 갑자기 대박 난다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50대 후반의 남성분께서 중곡동에 한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는 믿음으로 76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를 20년 넘게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시세가 거의 안 올랐습니다. 20년 전과 시세가 거의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재건축되면 대박이다 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제가 보기에는 토지 면적도 너무 작고 균질성도 너무 떨어져서 새 아파트로 바뀌어도 별로 수요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또 문제는 10평대로만 구성되었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너무 작아요. 그 뜻은 분담금이 많다는 뜻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중년의 남성분께서 자기 가족들과 지인들을 다 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딸아, 아들아, 여기 너무 좋으니까 사라. 절대 팔지 마라 라면서 2017년부터 주변 친구들, 가족들을 다 사게 하고 혹시나 팔려고 하면은 막 화내면서 나 못 믿냐면서 못 팔게 했다고 합니다. 자녀분들이 답답해서 이 중년 남성분을 모시고 문화센터에 와서 제가 현실을 좀 알려드렸는데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자녀분들이 똑똑하니 잘 해결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이 부동산은 어떤 신념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 세대에는 이런 걸 믿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던 세대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들은 무슨 죄입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 사람이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별로 없고 자산을 축적해오지 못했다면 절대 믿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라고 의지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인데요. 제 주종목이 아무래도 토지다 보니까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물려받은 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최근에 오신 분인데 용인에 4년 전에 땅을 샀대요. 용인은 그래도 이 수도권에서 절대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괜찮겠거니 하고 주소를 받아보고 한번 봤는데 용인 안에서도 산으로 둘러싸인 논을 12억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공시가랑 주변 실거래가를 아무리 따져봐서 높게 쳐도 최대 4억이었거든요. 거의 8억을 잘못 주고 산 거죠. 이 분이 사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은행 직원이 용인 땅 대박날 거라고 그랬답니다. 물론 어디 개발지 인근까지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개발지 인근은 이미 비싸요. 그리고 토지 면적이 좀 넓고 고속도로 IC와 가깝고 그런 게 아니라 반대로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좁은 땅이었습니다. 이런 사연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은행 직원과 부동산은 상관이 없어요. 은행 직원이라고 하면은 다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은행 직원은 은행 업무를 보는 그런 임직원이지 땅 보고 집 보러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부부인데 이분은 현금으로 8억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해외로 발령이 이미 났는데 전세 끼고 한 채 사두고 가는 것까지는 합의가 되었대요. 문제는 8억 정도로 투자를 하면 시세로 16억, 17억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분은 그렇게 비싸게 사는 거 나는 반대라며 10억을 최대로 보자 라고 막 우겨서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결국 그 고집을 꺾지 못해 10억짜리를 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불과 2년 전인데요. 10억짜리 집은 그때보다 1억 정도가 올랐고 16억짜리 집은 그때보다 4억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10억짜리 아파트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신이 가진 종잣돈에 비해 너무 저렴한 걸 사는 것도 어찌 보면 아쉬운 선택이죠. 지금 부부들 중에서 이 정도 현금이면 얼마짜리 사야 돼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실거주를 하던 갭으로 사던 영끌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좋은 걸 사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은 알아요. 지금 비싼 게 미래에 더 비싸진다는 거. 지금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 증여와 상속에 관한 건데요. 부모님이 뭐 하나 가지고 계신데 물려주겠다고 합니다. 증여를 해주시겠대요. 아, 부모님이 물려주는 것이니 감사히 받아야지 라고 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팔려고 봤더니 안 팔려. 아무도 보러 안 와. 결국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계속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증여를 받으면 양도세 때문에 5년은 소유하고 팔 수 있는데 이 5년 동안 양도세 비과세도 못 받고 취득세도 불리한 경우가 생기고요. 또 문제는 5년이 지났는데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증여를 받을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무작정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자산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셔야 돼요. 자산 가치가 없다면 부모님 선에서 매도하고 그 현금을 부모님이 그냥 쓰시는 게 나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상속이 되거든요. 이럴 때는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상속받게 되면은 재산세만 매년 납부해야 돼요. 또는 진짜 시골에 어떤 집을 받게 되었는데 여기는 거래가 정말 안 되는 곳이라서 공짜로 줘도 아무도 안 살 것 같다 라는 곳들도 있거든요. 이런 곳도 상속 포기를 하셔야겠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물려주신 자산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자산이 나를 괴롭힘을 넘어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건 부모님의 의도가 아니겠죠. 따라서 한번 주말에 가족끼리 모여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한번 점검해 드리세요. 혹시 부모님이 연금을 제외한 현금 흐름이 좀 있는데 가지고 계신 집이 좀 미래 가치가 떨어진다면 갈아타기를 해드리고 남들도 다 아는 좋은 곳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월세 주고 다른 데서 나와서 살 것인지, 만일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시간을 마련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공부가 좀 되어야겠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가족이나 지인 말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 부동산은 남들이 모르는 곳은 다 모르는 이유가 있고요. 이미 잘 알려져서 좀 비싼 곳들은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잘할 수 있죠. 부동산 공부할 때는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와 김 부장에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충성.